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복리의 원리와 크로스오버, 눈덩이 효과, 변동성이라는 입장료까지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여기까지 오신 분들은 이미 투자 세계의 중요한 비밀을 상당 부분 알아낸 셈입니다. 그런데 꼭 이런 분이 있습니다. 복리 공부도 열심히 하고 좋은 책도 읽고 경제 뉴스도 챙겨보는데 이상하게 자산 증식 속도는 늘 남의 이야기처럼 느껴지는 분 말입니다. 마치 헬스 유튜브는 하루에 3시간 보는데 근육은 휴가 간 것 같은 상황과 비슷합니다. 사실 복리는 시간이 해결해주는 부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무작정 기다리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은 복리 엔진에 고급 휘발유를 넣는 방법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첫 1억까지 가는 지루한 활주로를 더 빨리 통과하고 자산이 스스로 굴러가는 시점에 더 빨리 도달할 수 있는가? 오늘 소개할 4가지 전략은 복리의 본질을 이용해 같은 시간이라도 훨씬 빠르게 앞으로 나아가는 방법들입니다. 쉽게 말해 자산 증식의 터보를 다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전략은 바로 소득 엔진의 극대화입니다. 투자 초보자들은 재테크를 시작하면 제일 먼저 커피를 줄입니다. 그 다음에는 배달 음식을 줄입니다. 그 다음에는 구독 서비스를 정리합니다. 물론 좋은 습관입니다. 그런데 가끔 보다 보면 월급은 그대로인데 절약 기술만 전문가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복리 초기에는 사실 절약보다 훨씬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소득 자체를 늘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연봉을 올리거나 부업을 하거나 전문성을 높여 수입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투자 초기의 가장 큰 힘은 수익률이 아니라 원금에서 나옵니다. 매달 투자금을 20만 원만 늘려도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20만 원 가지고 뭘 그렇게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복리는 그런 작은 차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연 8% 기준으로 20년만 지나도 결과는 1억 원 이상 차이가 납니다. 처음에는 커피 몇 잔 차이처럼 보였는데 나중에는 자동차와 계약금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절약은 수도꼭지를 잠그는 일이라면 소득 증가는 수도관 자체를 굵게 만드는 일입니다. 장기적으로는 후자의 힘이 훨씬 강합니다. 두 번째 전략은 비상금 방어벽입니다. 이것은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무시하는 분야입니다. 대부분은 투자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복리를 망치는 가장 흔한 원인은 투자 실력이 아니라 급한 돈입니다. 냉장고가 고장나고 자동차 수리비가 나오고 병원비가 생기고 예상하지 못한 일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사람은 가장 먼저 투자 계좌를 봅니다. 그동안 열심히 모아놓은 돈이 거기에 있으니까요. 문제는 그 순간입니다. 복리는 아주 긴 마라톤인데 중간에 원금을 꺼내면 시계가 갑자기 뒤로 돌아갑니다. 예를 들어 투자 4년 차에 800만 원을 인출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당시에는 나중에 다시 채우면 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복리는 뒤끝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 800만 원이 30년 뒤에는 6천만 원 이상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고수들은 비상금을 단순한 현금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비상금을 복리를 지키는 경호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좌를 함부로 건드리지 않게 막아주는 든든한 보안팀인 셈입니다. 세 번째 전략은 기계적 적립 매수입니다. 많은 투자자들은 시장을 마치고 싶어 합니다. 오늘이 바닥인지, 다음 달이 저점인지, 이번 조정이 끝났는지 계속 고민합니다. 물론 인간은 원래 미래를 알고 싶어 합니다. 시험 정답도 미리 알고 싶고, 로또 번호도 알고 싶고, 주식 바닥도 알고 싶습니다. 문제는 시장이 그런 정보를 거의 알려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투자자는 시장을 예측하려다 체력만 잃습니다. 실제로 투자자의 스트레스 상당수는 손실 때문이 아니라 생각 때문입니다. 그래서 장기 복리에서 가장 강력한 전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그냥 정해진 날에 정해진 금액을 계속 사는 것입니다. 월급날 되면 자동으로 투자하고 뉴스가 시끄럽든 조용하든 계속 투자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의 좋은 점은 주가가 오르면 기존 자산이 올라가서 좋고 주가가 내리면 더 많은 수량을 살 수 있어서 좋다는 것입니다. 어느 방향이든 할 일이 같습니다. 그래서 기계적 투자자는 시장보다 자신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투자 실력이 부족해서 실패하는 경우보다 감정관리 실패로 무너지는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전략은 소비 팽창 방어와 배당 재투자입니다. 사람들은 연봉이 오르면 행복해집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몇 달 지나면 예전과 비슷합니다. 왜 그럴까요? 수입이 늘어난 만큼 소비도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라이프 스타일 크립이라고 부릅니다. 월급이 오르자마자 차를 바꾸고 집을 넓히고 휴대폰도 바꾸고 커피도 업그레이드합니다. 그러다 보면 통장은 여전히 바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급여 인상분 50% 법칙입니다. 연봉이 200만 원 올랐다면 100만 원은 투자하고 나머지 100만 원은 현재 삶을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현재와 미래가 싸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배당 재투자입니다. 배당금이 들어오면 많은 사람들이 보너스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분 좋게 써버립니다. 물론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복리 입장에서 보면 배당금은 놀러 나온 돈이 아닙니다. 다시 출근해야 할 돈입니다. 배당을 재투자하는 순간 복리는 다시 속도를 내기 시작합니다. 돈이 돈을 버는 구조가 한층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배운 4가지 전략을 모두 관통하는 핵심은 하나입니다. 자본의 시장 노출 시간을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완벽한 투자 타이밍을 찾으려 합니다. 그런데 시장은 대부분의 사람에게 그 타이밍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결국 성공한 투자자들의 공통점은 시장을 정확히 맞힌 것이 아니라 오래 있었다는 것입니다. 투자 가능한 돈이 생겼는데도 계속 기다리는 사람보다 시장에 들어가 시간을 쌓는 사람이 유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복리는 수익률 게임인 동시에 체류 시간 게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살펴본 4가지 부스터를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소득 엔진을 키우고 비상금 방패를 만들고 자동 적립 시스템을 구축하고 배당을 다시 투자하십시오. 이 4가지가 합쳐지면 복리 엔진은 훨씬 강력하게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경제적 자유는 기적처럼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원칙들을 오래 반복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다음 6화에서는 이 강력한 복리 엔진을 몰래 갉아먹는 3마리의 악마, 인플레이션과 세금, 그리고 인간의 감정에 대해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